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좋았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 굉장히 좋았고, 오늘 이제 여기 썸네일 제목도 이제 바이오는 희망이다 하면서 좀 기존과 다른 어떤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논리들, 왜 이제 제가 비코로나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주 전략, 메인 전략으로 삼았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자세히 한번 좀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굉장히 강했죠.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들도 국내와 이제 다름없이 이제 올해 처참한 수익률을 냈었는데, 턴어라는 움직임이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나왔어요. 바닥권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고, 그거에 연동돼가지고 국내 바이오텍 회사들도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종목 말고, 삼성바이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분들 말고 순수한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 신약사들이 오늘 굉장히 세게 치는 흐름이 나왔고, 뚜렷한 최근에 수급의 이동이 보여졌는데, 오늘 그 기폭제를 만들어낸 그런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때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역시나 오늘 뭐 성장주 위주로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장세에 대한 전망, 역시나 주 전략은 성장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좋았고, 오늘 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코스피 코스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9% 상승, 코스닥 지수 1.6% 상승.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피 650 종목, 코스닥은 1000 종목 이상.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만긴 날 상승으로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어떤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거 만긴 날 상승 베팅한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뭐 오늘 콜에 뭐 압승이죠, 사실. 마감 동시 효과도 이제 위로 딱 올려치는 형태로 결국은 이제 상승론자들이 이제 이제 승리하는, 그리고 이제 다음 포지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수급에 고스란히 나오면서 오늘 뭐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순매수, 역시나 이제 현선물 동반 순매수에 개인들의 대규모 순매도, 개인들이 오늘 양시장 합쳐가지고 8천억을 순매도했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때 나타나는 수급적인 구도가 명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코스피 외국인이 3,200억, 기관이 6,300억,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90억, 기관이 2,700억. 근데 여기 이제 그 카카오뱅크 블록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자세하게, 구체적인 수급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S&P 지수 이제 전일 0.3% 상승, 나스닥이 0.6% 상승, 다우가 0.1%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도 이제 계속 좋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오늘 니케이 증시는 조금 조정받았네요. 0.4% 약세, 홍콩 1.5% 강세, 대만 0.4% 강세, 상해 증시 1% 강세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업종별 수급을 볼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200억 순매수에 전기전자에서 3,400억 순매수 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았죠. 그리고 이제 은행 쪽에서 오늘 보시면 기타법인, 기타법인에서 매도한 거, 넷마블에서 이제 블록딜로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4,700억. 그렇죠.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가 5% 가까이 빠졌고, 넷마블은 이제 블록딜. 블록딜이라는 게 대규모 물량을 이렇게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이렇게 대량 매매로 처분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엄청난 물량을 팔면 막 엄청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이제 파는 거고요. 넷마블이 지금 5천억 넘게 블록딜 처분을 했네요. 보통 블록딜 할 때는 할인해서 뭐 한 적게는 3에서 한 8, 9%까지 할인해서 파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이 빠진다. 당일날. 그래서 오늘 5% 정도 빠졌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왜곡된 수급으로 오늘
외국인이 그 은행 업종에서 2,700억 거의 뭐 3,000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보통은 이제 이게 최근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배당락 이제 되면 사실 다 빠져나가는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 오늘 금융투자가 8,900억, 9,600억 들어왔잖아요. 이틀 연속. 이거는 배당락일 이후로 다 빠져나가는 자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 중요한 수급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양도세 회피 때문에 파는 거고,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역시는 여기서도 금융투자가 최근에 들어오죠. 이거 이제 다시 다 빠져나갈 자금입니다. 외국인 수급 이틀 연속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이틀 동안 6천억을 팔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갔다. 그래서 이 구도 보니까 연초부터 좀 세게 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좀 저는 해석이 되어지고요. 종목 시총 상위주 쪽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1%, 하이닉스가 좀 올랐네요. 2.9%.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은 좀 쉬었어요. 오늘은 바이오 쪽, 메타버스 게임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쪽 기업들이 좋았고요. 네이버 1%, 카카오도 한 1% 상승. 삼성 바이오는 오늘 뭐 보합이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셀트론 1.6% 상승, SK 바이오사이언스 2.8% 강세, 크래프톤 3% 상승, 카카오페이 3% 상승. 그래서 하이브가 3.9% 상승. 뭐 이렇게 뭐 두드러진 건 없었던 것 같네요. 코스닥 헬스론 헬스케어가 3.5% 상승. 셀트론 제약이 오늘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그 1,500억 유럽 초도 물량 1,500억 기사에 올해 말까지 공급이 예정되는 물량 1,500억 규모 해서 이렇게 또 선적을 완료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뭐 새로운 기사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가 1,500억 그 내용이 나오면서 또 상승하는 모습들. 위메드 4% 상승, 그리고 펄어비스도 7% 상승, 에코프로비엠도 1.8%, 시총 상위주들이 좋았네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좋았죠. 바이오 섹터의 비코로나 관련주들이 사실 시총 상위에 없죠. 그나마 이제 지시셀 32위네요. 5.8% 상승, 그리고 레고캔바이오 9.4% 상승.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스텝 같이 메타버스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게임주, 뭐 데보 시스터즈 5% 강세, 뭐 이런 흐름들 전개됐고, 오늘 뭐 NK맥스 10% 상승,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14% 상승, 올릭스가 12% 상승, 그리고 SCM 생명과학이 바닥권에서 18% 상승, 고바이오랩이 12% 상승, 파메핀도 8% 상승, 네오이멘테크 6% 상승, 유틸렉스 7% 상승, 메디포스트 6% 상승, 에이비온 19% 상승하면서 바이오텍 기업들이 굉장히 셌다는 거 확실히 이제 두드러진 어떤 부분으로 좀 나왔죠. 오늘 일진하이 솔루스 잠시만요. 성장 섹터 대체적으로 이제 올랐어요. 오늘 수소 관련해서 하이솔루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제이시스 케미칼 이런 것들 6% 상승하고, 어쨌든 ISC 같은 반도체 또 기업들 플러스, 그래도 그나마 이제 플러스 냉정복들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하고 성장 섹터에 이제 메타버스, NFT, 게임 이런 쪽이 뭐 압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섹터 대표 주자 뭐 우주항공 빼놓을 수 없죠. LIG 넥슨도 8% 강세,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8.3% 강세. 와우, 이건 추세도 안 꺾여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5% 강세로 조정을 좀 마무리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레가이도 2.7% 상승, 제노코 4%대 강세, 한화 시스템 5.7% 강세, LG노텍 4% 강세, 삼성전기도 강보합 정도. 그래서 오늘 뭐 성장 섹터가 완전히 시장 압도하는 그런 흐름들 뚜렷하게 나왔죠.
외국인 기관들 동시 순매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나 이제 뭐 블록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카카오뱅크 3,500억 순매수,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그래도 1, 2위입니다. 셀트리온도 수급이 들어왔고, 기아, 대한항공 이제 리오폰 관련된 그래도 이제 업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투어 여행 1위, 하나투어 수급 들어왔고, 아까 일진 하이솔루스도 70억대. 호텔신라도 이제 좀 반격하는 어떤 움직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NFT, 이제 뭐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많이 보이네요. 다나리 일단은 싸이월드 관련해서 이제 이 관련주로 분류돼가지고 아마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레고캠바이오 9%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3.5%, 수급이 200억대 수급, 에코프로비엄, 그리고 오스코텍도 바닥에서 100억 들어오면서 12% 튀는 흐름, 알테오젠,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많네요. ST팜, 올릭스, 그리고 5G도 있네요. 서진 시스템, HFR. 그래서 올해 이제 언더독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을 어제 다드렸는데,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5G. 그쪽으로 최근에 좀 수급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내년도 장을 좀 준비하는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어쨌든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보고, 성장주가 완벽하게 내년도를 주도할 거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지금 수급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칠 수 있는 그런 섹터로서의 움직임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이슈 체크는 역시나 이제 바이오 섹터, 특히나 이제 비코로나 관련 신약 섹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코로나 그리고 비코로나 관련 바이오주들의 구분을 해가지고 비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고, 또 이제 내년도 그쪽에서 큰 시세의 어떤 분출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비코로나 관련된 신약 섹터를 이제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채워왔고, 또 이제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우선되는 전략일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역시나 이제 꿈의 주식이라는 제 유튜브 채널의 어떤 제목과도 맞닿아 있는 바이오는 희망이다. 그리고 성장주의 대표격이라 볼 수 있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병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끝없는 욕망, 의지, 이게 이제 산업으로 연결되면서 그쪽에 관련 기업들, 그런 어떤 섹터가 희망이라는 그 무형의 어떤 목표점을 향해 가는, 그게 이제 성장이라는 걸로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을 제가 정말 집요하게도 파고들고 추적하면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썸네일도 이렇게 고래가 이제 물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을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한 얘기들 드리게 될 텐데, 어쨌든 바이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가 토요 강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이제 동행 가족분들은 워낙 잘 아실 거고, 또 멤버십 영상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그 부분 분석을 해드렸고, 또 이제 이번 처음 했던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종목들을 또 선별해서 또 제시까지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바이오는 희망이라는 제 생각을 그냥 말뿐인 공언이 아닌 말 그대로 이제 결단과 행동과 투자와 말이 일치되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 들었는데요. 일단 오늘 바이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제 생각과 일치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자세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올해 바이오 섹터가 가장 저조했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최악의 수익률,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아예 뭐 손실이 났죠. 엄청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뭐 ETF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쪽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분들 수혜를 본 백신이나 이런 것들 개발한 뭐 모더나 같은 기업이 편입돼 있는 ETF가 있고요. 또 이제 순수 바이오텍 ETF, 뭐 항암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극명하게 이제 비교가 됐다는 거죠. 수익률 면에서. 그래서 성과 자체가 구분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이제 총 자산이 99억 달러면 한 10조 되겠네요. 한 10조 정도 되는 이제 ETF가 있는데 IBB라고 합니다. iShares Biotechnology. 이렇게 해서 연중 수익률이 이제 제로네요. 시장보다는 좀 언더퍼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근데 비중 1위 기업이 이제 모더나인데 8.5%나 차지해요. 근데 이제 모더나가 없었다면, 모더나는 올해 엄청난 상승을 낸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률을 냈는데, 이게 없었다면 사실 이 IBB라는 ETF는 연중으로 역성장, 마이너스를 냈을 겁니다. 근데 보합 정도네요. 그래서 자산 상위 바이오테크 ETF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요 이제 BBH라는 ETF는 요것도 이제 비중이 1위 기업이 이제 모더나 10%나 되네요. 그리고 비중 7위가 리제론,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백신 또 개발한, 화이자랑 같이 백신 개발한 기업 바이오엔텍이 5.2%. 그러니까 그 코로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 포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헬스케어 ETF 중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성과를 내게 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비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의 성과 면에서 코로나 관련된 ETF, 바이오 기업들 성과가 월등히 좋았고, 이것들은 뭐 사실 좀 처참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를 이제 보여줬고, 순수한 바이오텍들이 있는, 편입이 되어 있는 ETF는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XBI하고 ARKG. ARKG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크입니다. 아크 이제 인베스트의 이제 ETF라 볼 수 있는데요. 순수한 뭐 유전자 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ETF죠. 이 두 개 ETF가 코로나 터졌던 2020년 3월 코로나19 저점 이후, 사실 국내 바이오도 그랬지만 미국의 이제 바이오들도 사실 코로나 이후 이제 다 좋았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올해 2월 중순까지 매우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었지만 2월 말부터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순수 바이오 기업들도 올해 2월 말부터 이제 무섭게 꺾였어요. 그러면서 연중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어요. 처참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하고 비슷한 어떤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요런 이제 미국의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이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체 밸류를 낮추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도 뭐 대표적인 게 뭐 항암제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도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빠지는 거예요. 와, 정말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조화되는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미국의 이제 순수 바이오텍 기업과 국내 이제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이 완전히 동조화되는 흐름으로 이유 없이 그냥 밀리는, 전체 밸류를 낮추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코로나로 들어왔던 무차별적인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과매도권에 들어가는 흐름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이너스 큰 손실률을 기록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의 비중 상위 12 기업을 보면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들이 이제 있는데 코로나19 성과 기업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코로나 관련된 섹터로 제가 구분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부진했던 거죠. XBI 그리고 ARKG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21년은 코로나19 성과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매우 부진했던 거예요. 국내의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대형 CMO를 제외하면 신약개발 기업단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플로우만 많았고 성과가 전혀 없었고, 이를 감안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지수의 이제 연간 수익률이 XBI, ARKG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당연하다. 그래서 성과도 좀 별로 없었어요. 큰 뭐 인수합병 내지는 뭐 큰 뭐 기술 이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백신과 이렇게 뭐 치료제를 만드는데 전 세계 모든 바이오 기업들과 헬스케어 업종의 기업들이 이제 그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기업들이 항암제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주목을 받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S&P 지수는 올해 이렇게 좋았잖아요.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근데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이 이제 채워져 있던 ETF는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게 뭐 언더퍼폼도 그냥 언더퍼폼이 아니라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S&P가 지금 20% 넘는 연간 수익률을 냈는데 반해서 이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의 ETF는 뭐요?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언더퍼폼도 마이너스 50%인 거죠. 마이너스 50%인 거죠, 사실. 솔직히. 그래서 엄청난 소외감을 이제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순수 바이오 기업을 투자했던 투자라면.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되려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밸류 다운과 함께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이 많은 어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수십조씩 벌어들인 그러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또 이제 신약 기업들 사냥에 나설 거다.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고 돈은 스마트합니다. 큰 돈의 흐름은 스마트해요. 미리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턴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시점부터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IBB, BBH, 요건 이제 모더나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백신 치료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를 말하는 겁니다.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S&P 대비해서 언더퍼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수익률을 냈잖아요. 이렇게 보합 내지는. 근데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은 뭐 완전히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처참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미국 상위 10개 바이오테크 ETF 현황을 보면 그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 거는 동그라미 돼 있고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이 없는 거는 X 돼 있는데, 코로나 관련된 성과 기업이 없는 ETF는 이런 수익률입니다. 연간. 그나마 이제 있는 쪽은 방어를 한 거죠. 뭐 59% 이런 식으로 됐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유전자 뭐 이런 거, 지놈 이런 것들이 있는 바이오 이제 ETF인 거죠. 그만큼 엄청난 이제 성과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비코로나 관련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완전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 제약사 평균 수익률 면에서도 사실상 나스닥 이제 뉴욕 거래소 헬스케어 쪽이 완전히 이렇게 처참하게 최근에 고꾸라졌죠. 오히려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막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비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렇게 꺾이고 있었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출시 기업은 이렇게 화이자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더나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는 거죠. 코로나 관련주는 로슈, 화이자, 존슨앤존슨, 머크,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비코로나 관련주는 순수 이제 신약 기업들이네요. 에브비, 노바티스, BMS, 사노피, 바이알, MSD 이런 기업들이 여기 이제 이런 수익률을 낸 거죠. 이제 뭡니까? 깔끔하게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전략에 대한 논리를 계속 펴온 거죠.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바이오는 그만큼 인내할 그래도 뭐랄까 가치가 있다. 왜냐? 순식간에 이제 변동성이 또 하방으로도 그렇게 좀 꺾이기도 하지만 때가 왔고 방향이 바뀌면 풍향이 바뀌면 이거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승이 나타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그 중에서도 압축해서 제가 10종목을 추려서 이제 제시드린 게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 때 추려드린 거고 A급, B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제시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코로나 모멘텀을 받지 못했던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부터 내년도 상반기 어떤 장세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대형 주도주들이 밀리면서 중소형주도 같이 밀리는 거죠. 해서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죠. 머크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 3상에서 엄청 좋은 결과를 내니까 전 세계 제약바이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총이 원래 컸거나 커졌던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일제히 이제 코로나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긴 거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확 내리꽂다 보니까 이걸 이제 순수한 바이오텍 회사들도 같이 그냥 받았던 거죠. 센티가. 그러면서 더 큰 기회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3, 4년에 한 번 오는 이 바이오 기회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쉽지 않을 거고 좀 듣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 그리고 비코로나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한 한 사람은 잘 없죠,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이제 다 그냥 이제 바이오가 꺾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바이오는 보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거 순수 바이오텍 회사들은 이건 3, 4년에 한 번 기회인데 해서 이제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포트 비중을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제 포트도 이제 굉장히 세게 치고 올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어떤 계좌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를 포착했을 때 액션을 거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이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이런 포착 이제 관찰과 이런 포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추적하는 게 필요하고 결정한 데 있어가지고 이제 분명한 논리가 필요하죠. 그 논리는 분명한 경험과 또 원리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그냥 단순히 그럴 것이다.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일본에도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원리상의 어떤 흐름들.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메이저 수급이 이제 이동하는지 여부라든지 개인들의 손에서 소수자의 손으로 물량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여부들 그리고 어떤 모멘텀에 대한 이제 일정들이 추후에 이제 펼쳐져 있는지 여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리적인 부분과 근본적인 어떤 본질을 입각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비중과 자금을 베팅할 수 있는 확신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큰 자금을 베팅할 때는 이 정도의 어떤 탄탄한 개인적으로 스스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반짝 뜨는 재료들 그런 것들에 제가 큰 자금을 베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잠깐 그냥 조금 들어갔다가 약간 취하고 나오고 하는 정도죠. 근데 지금 이 순수 바이오텍 회사들에 대한 어떤 이제 베팅은 이제 굉장히 꾸준하게 제가 이제 준비해 왔고 논리와 이제 종목들을 소팅해가지고 리스트해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접근했고 사실상 내년도 장세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과 또 이제 제 계좌의 어떤 여기서 또 한 단계 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코어 전략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점핑 시키는데 이제
저는 성장주 섹터를 이제 가장 이제 꼽고 있고, 내년도 이제 비메모리 섹터와 함께 이제 바이오, 순수 바이오죠. 예, 이쪽에 제 계좌 레벨업의 어떤 핵심 전략으로 이제 섹터로서 삼고 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매일마다 보시거나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뭐잘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아실 거고 또 이해하실 거고 또 이제 공감하셨다면 아마 계좌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 이제 NH 리포트가 딱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제 생각과 뭐 일치하는 부분들을 이제 갖고 있고, 저는 이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 전략을 실행을 해왔던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나스닥 바이오텍들이 이렇게 안 좋았다는 거, 이렇게 또 딱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들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센티멘탈과의 디커플링이 조건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코로나19의 센티가 약화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순수 바이오텍 회사들이 튀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삼성바이오, SK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로나 모멘텀으로 이제 작년에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둔화될 때 반대로 이제 순수 바이오텍은 동조하지 않고 따로 놀게 되면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 센티에서 완전 벗어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순수 바이오텍 회사들이 주도하는 바이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죠. 코로나19와 무관한 신약 개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코로나19의 성과 기업인 대형주의 코로나 센티와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때부터는 순수 신약 개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뉴욕 증시의 순수 바이오텍 ETF인 XBI와 ARKG 등이 반등하는 시점을 잘 지켜보자. 지금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한 이틀 정도 미국 시장에서 요 ETF랑 관련된 또 이제 종목들 순수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밑에서 세게 올라왔어요. 10% 막 15%씩 상승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결국 이제 바이오 기업들 매집하고 있는 그 큰 손들이 있거든요. 다 포착이 돼요, 사실. 수급 분석을 해보면서 보면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매집을 시켜버리는 거죠. 올리면서 그냥 매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같은 날 올라갔을 때 누가 팔았겠어요? 오랜 기간 물려 있었고 지쳐 있었던 일반 대중 투자들이 들고 있던 물량을 던졌을 겁니다. 그럼 그 물량을 이제 큰 손들 소수자들이 이제 흡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됩니다. 지금은 매집 상승을 시킨 포인트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NH 리포트에서 다음 주제에서 이어지는 제약바이오 꼬신 임상개발과 딜이 정상화된다면 제약바이오 투자 색깔이 순수 바이오텍으로 옮겨갈 수 있고 2022년에는 제약바이오의 아웃퍼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저는 이제 여기에 베팅을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순수 바이오텍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또 유전자 가위 회사들이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에디타스 메디신, 인텔리아 테라포스, 빔 테라피틱스 이런 기업들이 처참했죠. 처참한 어떤 내용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어떤 관련해서 이제 머크 치료제 막 좋은 거 나오고 했을 때 같이 막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따로 노는 어떤 시점이 어느 순간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시작됐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비슷했어요. 아크 ETF랑 SBI ETF, 순수 바이오텍 모여있는 ETF랑 비슷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턴을 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기 시작했다.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투기적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공격적인 자금이 이쪽에 붙기 시작했다고 이제 보면 돼요. 그 자금들이. 그런 자금들이 이제 뭐랄까 최근에 메타버스도 끌어올린 거고 또 이제 코인 쪽에 가서 코인도 끌어올린 거고
그게 이제 바이오 쪽으로 지금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큰 시세의 어떤 장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량을 모아야 그들이 이제 또 큰 어떤 시세를 분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이제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상승률이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던 바이오 안에서도 높았던 기업들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석하는 기업들인데요. 이게 이제 뭐 여기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미팅도 하고 파이프라인도 설명하고 기존 임상 뭐 이런 업데이트도 거기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들이 이제 붙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40회입니다, 벌써. 가장 큰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행사인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요. 내년도 이제 1월 10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뭐 기대감들이 좀 붙으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마치면 모멘텀이 좀 손보하면서 약간 시세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 연초부터 제가 볼 땐 바이오가 몰아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 끝나는 시점에 시세가 끝날까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이번은 좀 다르게. 그래서 네오이문텍이 뭐 대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GC셀은 참석 안 하네요. 요 이제 이베스트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녹십자는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올릭스는 대면 참석. 대면 참석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모멘텀적으로 기대가 붙겠죠. 나이백, 레고캠 바이오는 비대면 그래도 참석을 하네요. NK맥스는 미정이고 SK바이오팜은 대면 참석, 그리고 파맵신도 대면 참석, 그리고 매드팩토는 비대면으로 그래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ABL 바이오는 비대면 참석. 그래서 뭐 참석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모멘텀적으로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참석하고 안 하고 그를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게 된다면 단순히 어떤 재료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올랐다가 이제 한 달 만에 꺾이고 이런 흐름보다는 조금 이제 상당한 시세 분출을 위한 어떤 기간적인 부분 상승,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의 어떤 모멘텀 플레이로서보다는 저는 글로벌적으로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의 어떤 대규모 시세 분출 상승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2년도 글로벌 주요 컨퍼런스 일정을 보면 와 어마어마 많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린팅 해가지고 우리가 책상 앞에 항상 붙여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일단은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겠지만 JP모건 이제 암학회들이 조금 더 중요하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쭉 이렇게 암학회들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더 모멘텀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어떤 리포트도 좀 볼게요. 최근에 뭐 산업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22년도 헬스케어 기업 이익 증가 전망을 보면 요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상위 제약사가 이렇게 됩니다. 대웅제약, 한미약품, 종군당, 유한양행. 합산 영업이익이 4,400억. 이제 21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16% 내년도 이제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분석한 게, 올해 전통제약사의 전문 의약품 및 일반 의약품의 국내 매출은 20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걸로 나타났다. 팬데믹 초기에는 병의원 약국 방문 횟수가 줄어들면서 의약품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상황 장기화로 더 이상 질병 치료가 미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며 매출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해서 이제는 뭐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미뤘던 그런 치료가 이제 미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회복된 걸로 이제 보고 내년도에는 더 증가할 걸로 본다. 그리고 이제 CMO 쪽하고 CDMO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또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제 리오픈 관점에서의 어떤 우리가 바이오 전략에서도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고 내원 횟수가 줄어들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도 지연됐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되면서 신약 개발 임상 또한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은 초기 단계에서 모든 임상시험의 중단, 지연 등의 영향을 주었으나 종양학 임상시험에 대한 영향은 암 쪽에 대한 임상에 대한 영향은 덜 심각했죠. 그래서 당장 이제 죽고 살고의 문제였던 분야가 지금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임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연이 덜 됐죠. 뭐 웬만큼 잘 진행된 거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뭐 임상 결과라든지 또 이제 어떤 중요 모멘텀들이 가장 빠르게 발생될 거다. 그래서 22년도에는 항암제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중단 또는 지연되었던 항암제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걸로 예상된다 해서 저도 항암제 중심으로 사실 포트를 좀 이제 형성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신약 개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뚜렷하게 수급 내지는 시세로서 나오고 있고 큰 손들의 자금 자체도 그쪽으로 상당히 지금 이동하고 있고 그 자금의 성격은 굉장히 투기적이면서 공격적인 자금들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바닥권에서도 상승 매집을 할 때 매집 물량을 이제 가져가려고 할 때도 굉장히 겁나게 소위 이제 겁나게 상승시키면서 이제 물량을 이제 뺏어가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장주 떼고 왔다 생각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내용도 한번 볼게요. 그 이제 기술 이전 동향을 좀 보면 CNS 이제 중추신경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 이제 뇌라든지 뭐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쪽 있죠, 신경계 쪽. 요쪽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딜들이. 그리고 단백질 분해, AI 분석, 유전자 과이 등 이제 차세대의 어떤 기술이 있잖아요. 가장 유망한 그쪽 아까 이제 아크 이제 거기 ETF에 많이 편입된 기업들 이런 쪽에 관심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딜들은 발생돼요. 주가만 박살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세게 반영될 거예요. 이쪽이 전망이 없거나 딜이 별로 없거나 투자 유치나 R&D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급감하고 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계속 좋아지고는 있는데 주가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꺼번에 반영되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어떤 유망한 분야들, 유전자 가이, 카티, 단백질 분해, 뭐 ADC 플랫폼, CNS 쪽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조 단위 이상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딜들이 22년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된다. 여기 리포트에서도 국내 카티 개발 업체로는 앱클론이 지금 국내 1, 2상 IND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비상장사 뭐 큐로셀이라는 기업이 또 일상 첫 코호트에서 2명 완전 관해가 관찰되면서 카티로는 이 기업이 가장 유망하죠. 지금 현재. 그리고 상장 기업 중에서는 앱클론이 현재로서는 가장 선두에 위치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그런 확실한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이오 관련된 이슈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보고 이제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뭐 이제 강연회 때 했던 내용 중에 이제 뭐 좀 메시지 되는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주식 투자로 이제 거부가 되는 길은 하락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철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꽤나 필요했던 것 같고 또 많은 어떤 시간과 자금을 소요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도 이제 정말 체득적으로 이제 체화됐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손실을 최소해 가면서 상승의 어떤 포텐셜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잘 홀딩하면서 복리를 추구하는 그게 결국은 이제 큰 부를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주 중심으로 낮은 레벨에서 낮은 어떤 단의 어떤 주가 수준 레벨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 안정된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걸어가고자 하는 게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든 취지고, 그거는 이제 작년 5월달 만들 때부터 꾸준하게 일관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길을 묵묵히 좀 걸어가고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동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이끌어가고 뭐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전략들, 그리고 논리,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좀 달아드리면서 꿈의 주식 성장주 때가 왔다는, 그리고 바이오는 희망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인내하면서 오늘의 또 어떤 흐름을 또 좋은 방향으로 또 만끽하셨던 분들, 그 부분은 철학이 결국은 좌우할 것이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지금의 시장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계절을 만들어가는 그 부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가 정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시막단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